오늘의 억울합니다. 강원 양구에 있는 21사단에서 2년 전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지뢰를 운반했던 표정호, 김시온 일병. 정호 씨는 지뢰가 폭발하며 발목이 절단될 위기였는데요. 발뒤꿈치 이식 수술을 받으며 2년 동안 병원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전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제 다리가 엄청 뜨거운 거예요. 그때서야 이거 지뢰인가? 그게 뭔가 지뢰나 이런 폭발물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폭발물 교보제라는 것 정도만 좀 알려줬었으면. 강원 양구에 있는 안보 전시관의 리모델링 공사로 30여 년간 전시했던 지뢰를 옮겼던 건데요. 운반 도중 지뢰가 터진 겁니다. 아이고. 그때가 오전이었는데 탄약고로 뭐를 옮겨야 되니까 그냥 가용 인원 4명만 나와라 해가지고 계급도 그때 당시 제일 낮았으니까 일단 갔어요. 저희 동기 4명끼리 해가지고. 소초장실에 보관돼 있던 지뢰를 탄약고로 옮기는 작업을 맡았던 4명의 병사들. 마대자루로 해서 이렇게 담겨져 있었는데 손 되는 대로 들고 나와라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고 소초장님이 먼저 이렇게 앞으로 가셔서 저희가 그냥 뒤로 따라갔거든요. 그때까지도 지뢰를 옮기는지 몰랐다는 병사들. 보호 장구도 없이 맨손으로 운반했던 겁니다. 정호가 왼쪽에 있었고 제 오른쪽에 있는 동기랑 그냥 얘기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얘기하는 도중에 뭐가 터지면서 제 몸이 붕 뜬 거죠. 그러니까 붕 떠서 날아갔거든요. 2년이 지났지만 시온 씨의 다리엔 당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았는데요. 현재도 근육 안에 지뢰 파편이 박혀 있습니다. 정호 씨의 상태는 더 심각했습니다. 정호가 거기 누워서 머리를 감싸지고 있더라고요. 전투화는 찢어져 있었고 혹시라도 충격 받을까 봐 절대 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지금도 걸음이 불편한 정호 씨. 오른발이 왼발보다 4cm가량 차이가 나 일상생활이 힘듭니다. 거의 못 걸을 줄 알았어요. 이 수술 끝나고 눈 딱 뜨는 순간 이게 제 다리가 보이더라고요. 오른쪽 발가락 앞쪽에.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구나. 전문가는 당시 피해 부위가 심하고 감염이 있어 생명이 위중한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발 같은 데서 염증이 시작하면은 그 발에만 염증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혈관을 타고 피를 타고 우리 몸에서 돌아요. 그러다 보면은 몸 전체가 감염이 돼서 사망할 수 있거든요. 그게 폐혈증이라고 하는데 이분도 발에서 굉장히 감염 자체가 심했고 폐혈증으로 충분히 사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잘 지내고 있을 줄 알았던 아들의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 생사를 오가는 수술이 이어졌는데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목숨도 좀 안 좋다 말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계속 나더라고요. 그냥 살아있기를 10시간 이상을 수술을 받고 애가 나왔다고 중환자실로 오시라고 해서 갔는데 정호가 정말 엄마 미안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 네 잘못 아닌데 왜 미안해 네가 미안할 일 아니잖아. 그때부터 정호 씨의 힘겨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수술 6개월 만에야 두 발로 일어설 수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두 청년. 동반 입대한 후 지뢰 사고까지 고통을 함께 겪어야 했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2년이 넘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꿈에도 자주 나오고요. 식사하다가도 그런 것들이 막 연상이 돼요. 걷는 것조차 힘든 상황. 뛰는 것은 엄두조차 낼 수 없습니다. 다리를 과연 평생 쓸 수 있을까? 라는 중간에 잘못되진 않을까 하는 대화는 아마 거의 평생 해야 되지 않을까. 육군 조사 결과 당시 폭발한 지뢰는 M14 지뢰, 일명 발목 지뢰였는데요. 그런데 폭발 방지 안전 조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정도 위험이 있는 지뢰를 어떤 친구는 그냥 맨손으로 양손에 들었었거든요. 만약에 안에서 터졌으면 대참사가 일어났을 수도 있겠구나. 전문가는 안전 조치된 지뢰도 폭발할 수 있어 운반 규정을 지켰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비활성화됐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재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비활성화된 지뢰의 운반과 처리를 위해서 독자적인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따로 이번 있군요. 사건은 그 매뉴얼대로 왜 옮기지 않았느냐라는 게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이고 심지어 살상 반경이 27m인 지뢰와 고폭탄들도 폭발에 노출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간 관람객만 10만 명이 참는 안보전시관.
1992년 건립 이후 약 30년간 폭발 위험에 노출됐던 겁니다. 이게 활성화가 되어져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어떤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군과 상의를 하던 아니면 양국은 자체가 그것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쯤 점검을 하고 넘어갔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실제 양구군과 육군이 맺은 업무 협약서에 따르면 매달 안전 점검을 해야 하지만 조사 결과 개관 후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그런데 육군 수사단의 조사 결과 자체 내사 종결로 마무리됐는데요. 당시 수사 결과를 문의하자 육군은 군경 합동 수사 결과 군 관련자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사시설 안에서 일어난 어떤 일이든 간에 사고는 군에서 사고 난 것이기 때문에 100% 책임은 21사단 군에 있는 거예요. 또한 업무 협약서에는 시설물 사용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양구군에게 책임이 있다고 돼 있는데요. 경찰은 해당 관계자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운영 주체가 양구군이었고 그 사고의 책임은 양구군에게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었어요. 양구군은 지금까지 한 번도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 부모들이나 아이들에게 사과 한 번 한 적 없었어요. 양구군에도 확인해봤는데요. 민간인들은 활성화 여부는 판단할 수 없는 영역으로 책임은 군부대에 있고 사고에 대하여 현행 법제상 보상할 방안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30년 전에 거기 전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몰랐다. 위험성을 몰랐다. 그거는 핑계고 책임 회피밖에 안 되는 것이죠. 양구군과 육군 모두 책임이 없다는 답변에 가족들은 억울함을 주인께 호소합니다. 받은 업무를 답습해온 현 관리자들에게는 징계 이상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구군과 군 모두 규정 위반 문제는 구체적 경위에 따라 직무유기나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가족들은 재수사를 요청해둔 상황. 적법한 수사로 같은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냥 말로만 책임진다 그러지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게 없구나. 제가 사고 당하고 보니까 주변에는 가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진짜로 되도록이면. 저는 아들만 둘이거든요. 근데 둘째 보낼 때 펑펑 울었어요. 둘째가 가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도 어떡하지? 군복무 중 일어난 지뢰 폭발 사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지만 책임지는 이는 없는 현실. 건강했던 두 청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